자,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갈게요. 원래 마켓 그러면 시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 ing를 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은 만약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 이렇게 해버리면 상품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과 또는 그게 부동산업 중에서 만약에 중개업이라고 해도 좋아요. 부동산과 부동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어떤 태도나 행동을 새롭게 형성하거나 또 이렇게 바람직하면 잘 유지하거나 혹은 안 좋으면 변경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다 마케팅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이렇게 잘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수행하는 활동도 마케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업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변경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시장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부동산 마케팅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마케팅과 관련해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부분은 부동산 마케팅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전략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 점유 마케팅, 두 번째는 고객 점유 마케팅, 세 번째는 관계 마케팅입니다. 유념하실 것이 있어요. 내용의 뜻이 이렇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시면 돼요.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마케팅. 그게 뭐다?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위주의 마케팅이냐면 공급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판매자, 생산자. 그래서 공급자 위주, 판매자 위주의 마케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객 점유 마케팅, 고객이 세 글자로 바꾸면 소비자 또는 판매자와 대응해서 구매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소비자, 구매자, 고객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고객과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고객과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 또는 고객의 눈높이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마케팅이 등장하는데 그게 고객 중 마케팅입니다. 구매자 위주의 마케팅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종류의 마케팅이 이 두 가지의 마케팅이 일회성 마케팅이었다라는 데 대한 반성으로 이 둘의 관계,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관계죠? 판매자와 구매자, 공급자와 소비자 또는 공급자와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마케팅이 등장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지속적인 관계 유지죠. 그가 강조하는 마케팅이 관계 마케팅이죠.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면 마케팅의 순서가 이 순서로 나왔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게 한 마케팅이 뭐라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 그리고 고객과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고객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고객 입장에서 접근하는 마케팅은 고객 중 마케팅. 그리고 공급자와 고객 간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마케팅은 관계 마케팅.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시장 점유 마케팅은요, 방금 부동산 공급자가 부동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전략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STP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포피 믹스 전략이 있어요. 근데 STP는 순서가 있고 포피는 순서가 없어요. STP는 첫 번째가 S,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P의 순서예요. S는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시장의 세분화. T는 타겟, 표적 시장이고요. P는 포지셔닝, 차별화예요. 그리고 적어도 외우는 것도 좀 이따 얘기 다 해드릴 거예요. 하나도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보시면 다 맞아요. 안 틀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장의 세분화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영화를 갖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네, 저도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네, 보통 액션 영화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저는 장르는 다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는 편인데 공포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분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꿈에 나올까 봐. 굳이 좋은 영화 놔두고 공포 영화 굳이 볼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빼고는 뭐
영화 좋아해요. 잔잔한 영화부터 시작해서 다 장르 안 가리고 좋아하는 편인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로 어떤 사람은 액션 영화, 어떤 사람은 멜로 영화, 어떤 사람은 SF,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영화의 류를 보면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시장을 나눠 놓으면 그게 시장 세분화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영화 제작자가 목표를 정하는 거죠. 나는 어떤 영화를 만들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타겟을 정하는 거지. 근데 액션 영화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많이 보니까 나도 액션 영화를 만들 거야, 이렇게 타겟을 정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표적 시장 내지는 목표 시장이에요. 목표 시장 혹은 표적 시장, 타겟. 근데 액션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들은 진짜 많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다른 제작자 내지는 감독들과 다르게 만들 건지, 그런 것들이, 그게 뭐예요? 차별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감독 가운데 딱 그 감독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르는 감독들이 있죠. 그 영화들이 떠오르는 감독. 그 감독이 만들면 하면 꼭 보고 싶은데,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영화 좋아한다며. 자,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 자 이렇게 말하면 나 그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한번 보고 싶어, 이런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외국 감독 일부러 있지만 우리나라 감독 잘 만들잖아요, 감독들도. 그럼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들면 난 보고 싶어. 또 오징어 게임 만든 또 감독도 있잖아요. 그러면 난 그분이 만든 건 원도 재밌게 봤으니까 난 투도 꼭 볼 테야. 이게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고객의 인식과 지각 속에 자리 잡는 게 뭐예요? 그게 포지셔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리 아파트 브랜드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그 브랜드를 선호해. 아마 만드는 건 안 해, 만드는 건 좀 못 만들어도 상관없어. 브랜드 그게 있으면 좋겠어. 심지어 그 정도까지 브랜드를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고객의 지각 속에 자리 잡는 거, 그게 뭐라고요? 포지셔닝. 그게 바로 차별화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순서가 뭐라고요? STP라고. 반드시 이 순서라 해야 돼. 근데 포피는 순서 없어. 제품 반드시 두 번째가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야.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제품에 비해서 가격을 싸야 되고, 잘 만들면 뭐하냐고. 유통이 중요해. 유통 경로, 플레이스, 그리고 판매 촉진 전략, 판촉. 이게 바로 시장점유 마케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트를 이렇게 탁 아파트를 지었어요. 분양을 하는데 그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 내에 시냇물 같은 게 이렇게 흘러. 그리고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괜찮죠? 싫어? 그러고 싫어요? 1층에 정원 같은 게만 있어. 1층 정원. 괜찮죠? 그런 게 다 뭐야? 제품 전략이요. 어느 날인가 친구가 집들이 한다 그래서 어디냐? 그래갖고 이제 친구 말하고 딱 알려주는데 호수가 1층인 거야. 처음에 옛날에. 에이씨, 김이 사더라도 1층 샀니? 시끄럽게. 그런 이제 1층에 대한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집들이 딱 갔는데 우와! 창을 딱 열었는데 발코니, 원래 발코니가 맞는 말인데 우리는 베란다라고 말하잖아요. 딱 열었어. 우와! 지네 집 정원이 된 거예요. 바깥에가. 완전 정원 같더라고. 완전히 저의 편견이 바뀌었다니까. 그런 형태로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었다. 또는 여러분 어린아이 키우는 집들은 차가 위로 안 다니고 전부 다 입구부터 시작해서 지하로만 다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차가 안 다닌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게 뭐야? 제품 전략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애플이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어디하고 결합해서 물건 팔았어요? KT하고. KT가 처음에 애플 핸드폰 같은 걸 같이 결합해서 팔았잖아. 유통이 되게 중요해요. 어디하고 결합하는 거. 그 LG가 철수하고 핸드폰 사업 철수하고 요즘에는 LG하고도 결합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 유통. 판매 촉진 전략, 프로모션 하는 거야. 그 이달의 프로모션 이렇게. 그다음에 고객점 마케팅은요. 너무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성으로 소비자는 다 고객으로 바꿔 말해요. 소비자,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에서 그 고객과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여기서 메시지는 정보, 전달하는 정보의 취지와 그것의 강약을 조절해서 소비자, 고객으로 하여금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아이다 전략이거든요. 아이다 전략, 제일 첫 번째 어텐션, 주의를 끌고, 두 번째가 인터레스트,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 다음에 세 번째가 디자이어, 사고 싶게 만들고, 네 번째 드디어 사게 만드는 행동, 액션에 옮기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제일 처음에 나와서 검정색 티, 터틀넥 딱 입고 노트북, 키보드 뺀 노트북 앞대가리 같은 것만 잘라갖고 드러나온 걸 딱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패드. 되게 센세이션했고 전부 다 쇼킹했어요. 저걸 딱 보면서 저 생각이 저게 뭐지? 하고 딱 봤는데 막 설명을 하는데 보게 되잖아. 그 내용이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와 저걸 뭘 할 수 있지? 막 관심이 생기는 거야. 좀 더 보고 있으니까 사고 싶은 거야. 막 사고 싶다. 나도 사고 싶어. 그런데 비싼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어느 날 전철을 딱 타는데 딱 어떤 여자분이 정장을 딱 이렇게 입으시고 발을 탁 꼬신 다음에 아이패드를 딱 꺼내서 보고 계시는데 너무나 그게 멋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살짝 보고 싶어서 쏙쏙쏙 가갖고 이렇게 살짝 봤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앉아갖고 고스톱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쭉쭉 고스톱. 제가 살게요, 안 살게요? 샀지. 결국 샀지. 그게 아이다. 외우는 거는 시장 선거를 했대. 시장 선거를 했는데 몇 표 차가 났냐면 3표 차가 났대. 3표 차가 났대. 3표 차가. 그러면 3표 차로 진 사람은 재판 갈까 안 갈까? 가겠지. 그래서 재판 간대. 재판 가유. 그래서 여러분 시장 선거 3표 차가 나서 재판 가유. 그거는 시장점 마케팅이고요. 고객은 누구야? 고객은 뭐다? 왕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고객이 왕이야? 고객은 아이다. 뭐라고요? 고객은 아이다. 고객은 아이다. 아셨죠? 고객은 아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객은 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선거 3표 차 나서 3표 차는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3표 차 나서 재판 가유. 그거는 시장 지원 마케팅이고 고객은 아이다는 고객 지원 마케팅이고. 그리고 나오는 게 관계 마케팅은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되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 그랬어요? 공급자와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그러니까 내용을 흐름과 내용 파악하면 별로 외울 것도 없네. 그래서 제가 몇 번 반복해 드리면 나중에 너무 착착착 잘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너무 외우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워하지도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서 내가 봤던 그거를 시험에 나오는 것과 매칭하는 작업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반복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런 마케팅도 있어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바이럴 마케팅에서 이 단어는 바이러스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바이럴 마케팅은 입소문으로 퍼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다? SNS, 블로그, 유튜브 같은 걸 이용하는 마케팅이에요. 장점 뭐다? 비용이 생각보다 적게 든다. 그러면서 효과는 강력하다. 단점 뭐다? 믿을만하지 않다. 그 내용이 믿을만하지 않다. 여러분 옛날에 되게 유명인들 있잖아요. 유명인들 가운데 내 돈 내산 이래가지고 화장품이나 옷 같은 거 자기가 직접 산 거라고 말하고 막 되게 좋다고 막 올리고 그런 줄 알고 따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협찬 받은 거고 협찬 플러스 거기다 뒷돈까지 받은 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죄송합니다 하고 안 나오다가 지금 또 슬그머니 나와서 활동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바이럴 마케팅의 피해. 어느 날인가 이제 와이프랑 둘이 밥을 시켜서 먹자고 그랬어요. 시켜서 이제 먹는데 왔어. 근데 제가 볼 때 안 시킨 게 온 거야. 뭐 하나가. 그 뭐냐니까 납작만두래. 그건 뭐 안 시켰는데 왔냐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평점을 써주기로 하고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뭐 막 이렇게 랩을 벗긴다니 막 사진을 막 찍더라고. 밥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 영정사진 찍어야 되는데 막 찍어. 그러더니 이제 밥 먹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막 평점을 올리는 거야. 별표를 이렇게 하고 평점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먼저 하고 먹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납작만두 5개 하고 평점을 맞바꾸는 거지. 근데 이게
납작만두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나 봐요. 먹는데 맛이 한 개도 없어. 그거다가 평점 받고 바꾼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나랑 시킬 때는 절대로 이런 짓 하지 마라. 자기도 그 평점 보고 시켜놓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커다란 단점은 믿을만하지 않다는 거지. 그 평점이. 그게 단점. 장점은 비용 대비 효과가 강력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고 뭐 3개월만 합격했다 이런 말 믿지 마요. 믿지 마. 인스타에 올라온 그림 사진 보고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겁나게 이쁘다 그런 거 하지 마요. 얘기 들은 바에만 뭐 100장 찍어 하나 건지가 말까 한데 거기다가 뭐 필터까지 써가지고 그런 거하고 비교하거나 그러지 마요. 남하고 비교하면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3개월만 합격했다 그런 말 믿지도 말고. 여러분이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한번 말한 적 있잖아. 제 친구 그 친구가 공부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다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안 하지 마 그랬어요. 그 처음에 공인중개사. 왜 그러더니 너는 안 돼 그랬죠. 제가 친구한테 했더니 친구가 발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소질적인 공부를 본인이 했었대. 잘했대.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 그런데 가끔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할 일 하면서. 그건 제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안 돼. 근데 이제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친구를 위로하지 않고 또 말했어요. 하지 마. 너는 또 안 돼. 그랬거든요. 네가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자세를 바꾸고 1년 내내 해야 돼. 우리 학원에 공부하는 분들, 인강으로 공부하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 그 밴드도 보여줬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런 분들이 돼야지. 너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어? 넌 안 돼.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진짜 안 해요 지금. 너무 솔직하게 잘 얘기해줬죠. 아니 생각해봐요. 한 3개월 공부한 사람이 하면 된다면 되겠어요? 아니지. 여러분이 합격해야지. 여러분처럼 차근차근 공부하는 분들이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럴에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요. 자, 그다음 이제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하나씩 우리 한번 되짚어 보겠어요. 주택저당증권 영어로 줄임말이 뭐였어요? 이거 MBS. 자, 거기에 종류 가운데 MPTS는 지분형이었는데요.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는 거, 모두 투자자에게 넘기는 거, 이전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투자자. 두 번째 MBB는 빗자가 붙었습니다.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면서? 발행자가 가지면서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부채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부채금융 방식입니다. MPTB는 혼합형으로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CMO입니다. CMO는 우리 깊이 있게 아직 안 했으니까 가볍게만 보시고 이 말이 이해가 좀 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가비요 하고 넘어갑시다.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발행된 여러 계층의 만기와 이자를 다양한 다계층의 채권을 말하는데요. 위험의 분산과 다양한 투자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의 집합이란 저당채권의 집합입니다. 그 집합물에서 만기도 다르고 이자율도 달아서 어떤 건 만기가 길고 수익률도 높고 어떤 건 만기가 짧고 수익률도 낮은 다양한 형태의 여러 종류의 채권을 CMO라고 말합니다. 다계층의 채권. 부동산 이용 및 개발에서 토지용의 집약 또는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입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산업 경영이라도 그 입지 조건이 더 양호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입지잉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직주 분리의 원인으로는 도심의 땅값이 너무 올라갔다, 도심 환경이 안 좋아졌다, 도심의 재개발로 인해 주택이 철거됐다, 교통의 발달, 직주 분리 원인입니다. 직주 접근은 도심의 상대적인 지가의 하락, 도심의 환경 개선, 정책적인 유도, 교통체증의 심화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 스프롤 현상이란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 불규칙 이게 전제되면서 확산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법률적 위험이란 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공사 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은
시장 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의 변동. 8번째 비용 위험이란 개발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든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9번째, 지역 경제 분석은 대상 시장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등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확인하고 예측하는 작업을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를 분석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이 오피스텔이라 한다면 그 오피스텔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 그게 시장 분석이고, 시장성 분석은 향후 개발하게 될 부동산은 오피스텔이라면 그 오피스텔의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 그게 시장성입니다. 12번째, 흡수율 분석은 그것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개발 사업의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의 흡수율 파악이 목적입니다. 개발권 양도제 TDR은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입니다. 14번째, 자체개발 사업의 사업 방식에서 장점은 개발 사업의 이익이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사업 시행자의 의도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 시행 속도도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위험이 집중된다 그랬죠? 15번째, 지주 공동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 둘 나와야 됩니다. 16번째, 토지 신탁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해서 그 수익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17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의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의 필요에 의해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18번에 경제 기반 이론은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면 비기반 산업도 같이 활성화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유도된다는 이론입니다. 기반이 먼저, 비기반이 나중. 부동산 관리에서 부동산 관리란 부동산을 그 목적에 맞게 최유효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 최선의 이용입니다. 부동산에 나오는 단어 유지, 보존, 개량, 운용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거기에 취득과 처분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용어 알아두시고, 시설관리는 단순히 시설의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라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형태의 소극적 관리가 시설관리. 자산관리는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려는 적극적인 관리를 가리키는데, 가장 적극적인 관리를 가리키는데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를 관리한다든가 프로젝트 금융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4번째, 자가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 유리합니다. 위탁관리 방식은 5번째, 위탁관리 방식은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하우 최소화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 건물 관리에 유용합니다.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방식 부분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혼합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주로 이게 잘 나오고요. 부동산 마케팅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STP 전략이란 첫 번째 S가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이렇게. 두 번째가 표적시장, 타겟, 표적시장. 세 번째가 이렇게 P, 차별화. 그래서 세표차가 순서대로 나와야 됩니다. 아울러 포피 믹스 전략에서 포피는 순서 없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제품, 두 번째가 가격, 순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유통, 네 번째 판매 촉진, 프로모션. 그런데 자주 요놈하고 위치를 바꿔서 묻기도 합니다. 얘하고 위치를 바꿉니다. 프로모션과 바꾼다든가. 그래서 그거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비자가 고객입니다. 고객 혹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 즉 고객과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의 톤과 강도를 조절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네 번째 관계 마케팅 전략은 고객과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 관계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습 문제에 빵꾸 노트 박스에다 채우는 것 열심히 해보시고요. 지문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마무리 부분에 쭉 도달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초부터 겸손하게 이렇게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거는 이 중에서 되게 잘하시는 분도 많지만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같이 힘을 합해서 여러분과 저 끝까지 함께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곧 합격자 모임이라는 걸 한다는 걸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합격자 모임에서 또 같이 서로 덕분입니다라고 나누는 그때가 곧 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느덧 마지막 부분인 감정평가론 부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